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이 녀석입니다. 라인캠 모션9이란 브랜드고요. 라인캠 34라는 제품이에요. 무겁습니다. 의외로 무겁네요. 육중한 게 아주 마음에 드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면은 이 위에 카메라를 올려가지고 요게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슬라이딩 하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걸 바닥에 내려놓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4cm니까 34cm로 움직이고요. 아래쪽에 트라이포드 같은 데 이렇게 움직이면 2배의 길이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핵심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사실 제 가방은 더 작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오진 못했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휴대성에 중점을 맞춘 제품이라는 거죠.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부분에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는데, 이 헤드를 마운트 할 수 있는 여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락 장치가 있습니다. 이 락은 살짝 이렇게 까딱까딱 거리는데 뭔가 이렇게 나와서 두 가지를 쾅 물어놓는 구조라서 일부러 빼지 않는 한 빠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신뢰가 가는 부분이고요. 8분의 3인치 나사선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볼헤드라든가 카메라 헤드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촬영하시면 돼요. 자, 안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고무로 만든 스토퍼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데 스토퍼 옆으로 육각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육각 나사를 챙겨 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뒀더라? 안에 이렇게 작은 육각 렌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에 보이는 이 육각을 조이면 이 안에 들어있는 바퀴가 밀려 나가면서 이 벨트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처음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얘가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많이 풀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 설명서를 보면은 이걸 조여 가지고 이렇게 탱탱하게 만들어 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우측 보게 되면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를 넣어가지고 라인캠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나사선들이 파여 있습니다. 8분의 3인치하고 4분의 1인치가 좌우로 이렇게 파져 있고요. 가운데는 중심 라인에 8분의 3이 있고 그 옆으로 쪼르륵 4분의 1인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싶은 상태를 그대로 원하는데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카메라를 여기 장착해 가지고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어우, 넥스트랩이 없으니까 이런 거 뽑을 때 조금 불안하네요. 자, 이렇게 빼고 이거를 트라이포드 가운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좋네요. 쭈쭈쭈쭈쭈. 오, 잘 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볼헤드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래서 장착. 누가 보면 저 모션9만 쓰는 줄 알겠는데요. 자, 어딜 찍어 볼까요? 이쪽이 길이니까 길을 같이 나오도록 한번 찍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길 쪽으로 이게 움직이면서 쫓아가는 걸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 트라이포드의 중심을 적절히 맞춰주고, 이거 맞출 때는 볼 수평계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수평계가 장착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가는 거죠. 뭐 감으로. 좋아요. 락을 풀렀고요. 카메라를 켰고, 그리고 뷰를 맞췄고, 오케이. 이게 프리뷰를 보는 거죠. 이렇게 넘어오면 조금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군요. 그러면 이 정도 뷰면은 적절하게 수평을 잡고 볼헤드를 고정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가겠죠. 밑을 잡고 이렇게 밀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노출이 1.0 스텝이 뜨는 걸 보니까 조리개를 적정 노출 10 딱 뜨네요. 좋습니다. 자,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제 밀고 나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슈르르르르. 자, 밀고 가는 느낌은 괜찮아요. 거기다 지금 제가 끼고 촬영하는 렌즈가 12mm 렌즈예요. 그런데 이 렌즈는 크롭 화각 렌즈예요. 그렇다 보니까 1.5 크롭을 하게 되면은
한 18mm 정도의 화각대가 나오고 18mm 그러면은 104도인가요? 초보자 때는 이걸 다 외우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8mm 화각이 몇 도인지 까먹었어요. 한 104도 정도로 기억되는데 어쨌든 꽤나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이면서 안 나오죠. 여기까지면 되니까. 이게 아마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길다란 슬라이더였으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걸리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가면서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좀 전에는 제가 이 락킹 장치를 제대로 안 뺐더니 이게 딱 걸렸었어요. 자, 다른 걸 한번 찍어 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광각으로 해가지고 밀고 가는데 이 레일의 움직임 같은 게 부드러워서 잘 나왔고, 다음은 마크로를 해볼게요. 이 접사, 제가 접사 렌즈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고 55mm 1.8 렌즈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최단 거리에서 포커스를 잡아 가지고 무언가를 촬영해 볼게요. 조리개는 2.8 1.8에서 0.7 스텝 2.5 2.8 2.8 갑시다. 포커스를 잡고 녹화를 눌렀으니까 요런 느낌의 촬영을 해볼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cm 정도, 그 정도 거리예요. 30cm 정도면 뭐 이렇게 접사라고 말하기엔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슬라이더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움직일 때 덜덜덜덜덜덜덜 거리는 그 흔들림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알파 7S고요. 렌즈는 55mm 1.8입니다. 여기에는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림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밀어 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갔고요. 다시 오면서 자, 포커스는 어차피 나중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최단 포커스 거리를 넘어서 포커스가 나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떨림 같은 것들, 제가 볼 때는 지금 떨림이 안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잡아보고, 그리고 카메라 고정했고요. 자, 움직여 봅시다. 기존의 타사 제품들에 비해 가지고 의외로 떨림이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레일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새 거라서 그런지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거는 미는 힘도 적절히 들어가요. 이걸 밀 때 아무 힘 안 받고 막 허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쑥 하면서 제가 힘을 줘야지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접사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지금 접사에서 손떨림 보정 기능이 전혀 없는 걸 사용을 했는데, 아마 OSS 기능,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접사는 워낙 민감해 가지고 아주 조그만한 티끌만 있어도 걔가 탁탁탁 튀기거든요. 그런 게 나타나서 좀 무섭긴 합니다. 자, 조금 이동해 봅시다. 아우. 와. 자, 일단 슬라이더라는 게 3차원 운동을 하잖아요. X축, Y축, Z축, 이렇게 뭐 세 가지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앞뒤로 이렇게 가는 거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거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상하로 움직여 그러기 전에 대각선으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세팅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놓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데, 카메라 무게하고 이 슬라이더 무게를 팔로 다 이렇게 밀어 올려야 돼요. 와,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째 이렇게 생긴 그 슬라이더들이 모터가 안 달려 있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모터의 힘만으로 이걸 밀고 다니기가 수월치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대각선으로는 모터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고, 손으로 들어보니까 꽤나 힘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적당한 것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하나 또 잡아 봅시다. 자, 좋아요. 불러서 자, 요런 것들 가까이 있는 저런 풀들의 포커스를 잡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요런 우와. 자, 어쨌든 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거죠. 아, 이 대각선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니까요. 아짜. 아, 슬라이더를 갖고 나오면 할 말이 많을 줄 알았어요. 저는 슬라이더를 꽤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할 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네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테스트를 해봤죠. 앞뒤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디테일한 촬영에서 애가 진동이 어느 정도 있는가, 거기에 45도 정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그게 수월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대부분 괜찮은 성적을 얻은 것 같아요. 핵심은 이거는 움직임도 괜찮지만 작기 때문에 가방 같은 데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기 수월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이걸 보시면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하셨을 거예요. 에델크론이랑 너무 비슷한데.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이건 에델크론 짭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에델크론하고 어떤 모티브는 비슷할지 몰라도 이 움직이는 기계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에델크론의 뭐 특허라든가 이런 거랑은 별로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팔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물건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에델크론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에델크론 거 그 큰 사이즈가 한 12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 한 40만 원대고 요거는 30만 원대고, 그러니까 가격은 3분의 1이고 퀄리티도 상당히 받쳐주고 거기에 움직임마저도 뛰어나니까 들고 다니기에 수월한 슬라이더를 원하신다면은 모션9의 라인캠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